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속시원 인문학을 시작합니다. 2400년 전 한 사람이 독배를 마시며 죽어가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더 잘해줄걸. 애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수록 후회는 더 크게,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얼굴들, 그 순간들, 그 말들. 그런데 말입니다.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한 사람은 70세에 죽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소.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맨발로 거리를 걸어 다니던 가난한 철학자.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고 권력도 돈도 화려한 집도 없었던 사람.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담담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후회로 무거웠던 마음이 가볍고 시원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후회 없는 삶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의 문,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69년 아테네의 평범한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각가였고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특별히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비웃곤 했습니다. 널쩍한 코, 불룩한 눈, 헐렁한 옷차림. 맨발로 거리를 걸어 다니는 그의 모습은 화려한 아테네 시민들 사이에서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힘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매일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치가, 시인, 장인, 상인.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란 무엇입니까? 좋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이어가면 그들은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안다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성공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어머니가 산파로서 아이를 세상에 나오도록 돕듯이 그는 질문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크라테스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재판에 회부됩니다. 죄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소크라테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반성하지 않는 삶, 돌아보지 않는 삶, 질문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그저 바쁘게 살아가기만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평생이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내가 뭘 하며 살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소크라테스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올바르게 살았는가? 나는 내 양심에 떳떳한가?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탈옥을 권했습니다.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평생 법을 존중하며 살았소. 내가 법이 마음에 들 때만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긴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그렇게 그는 70세의 나이에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네. 잊지 말고 갚게나.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입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의 표시로 닭을 바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치유로 본 겁니다. 육신의 병에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는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처럼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후회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깊이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동안 많은 어른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후회는 놀랍게도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잔소리만 했지. 애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고생했다. 고맙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얼굴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7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한 후회. 그 후회는 이제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 공부시킨다고 돈 벌어온다고 주말에도 집에 없었어요. 애들이 아빠 놀아줘 하면 아빠 바빠 그랬죠. 그렇게 키웠더니 애들이 다 커서는 나를 안 찾아요. 명절에도 의무적으로 오는 것 같고. 내가 뭘 했나 싶어요. 돈은 벌었는데 자식은 잃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가족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사랑한 것입니까? 두 번째, 자녀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지 못했음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그림을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상도 받고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사냐고 했어요. 공부하라고, 안정된 직장 잡으라고. 그렇게 키웠더니 애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죽을 상을 하고 있어요. 가끔 예전 그림들을 꺼내 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면 내가 애 인생을 망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강요했습니까? 우리가 정한 길,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그것을 자녀에게 씌웠습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은 아이의 행복을 원합니까? 아니면 아이를 통해 당신의 욕망을 이루려 한 것입니까? 세 번째,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룬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글을 쓰고 싶었어요.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그런데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죠. 은퇴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기력이 없어요. 손도 떨리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그냥 너무 늦었어요. 내 안에 있던 이야기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나중에 시간 날 때, 나중에 돈이 생기면.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사는 것을 미루고 계십니까? 네 번째는 말 한마디, 선택 하나의 아쉬움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퉜어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 친구가 섭섭해했나 봐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 후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나도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 안 했죠.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관 앞에 섰는데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미안해 한마디 못해서 5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어요. 말 한마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평생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자존심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후회할까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내 마음, 내 가족의 마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외적인 것에 몰두하고 내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외적인 것, 돈, 명예, 지위, 체면. 내적인 것, 양심, 사랑, 진실, 내면의 평화. 우리는 평생 외적인 것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당신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하며 살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저녁에 잠들기 전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의미 있게 살았는가? 배우자와 말다툼할 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기고 싶은가? 화해하고 싶은가?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하고 또 싸웠어요. 늘 하던 싸움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거지?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건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미안해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눈물글썽이면서 나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70 넘어서 처음 해본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질문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습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며 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양심에 따라 살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무리 권력자들이 압박해도 이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렇게 남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림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늙은이가 그림을 왜 배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내가 후회하든 말든 그들은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이 편한가입니다. 세 번째,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돈 모았어요. 애들 물려주려고. 그런데 애들은 돈 때문에 싸워요. 누가 더 받느냐고. 차라리 그 돈으로 남편이랑 여행이나 다닐 걸. 이제는 남편도 없고 애들과도 사이가 안 좋고. 내가 뭘 위해 그렇게 모았나 싶어요. 외적인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한 기억, 함께 웃었던 순간, 누군가를 도와준 따뜻함. 이것들이 진짜 재산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보다 진실을 택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서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괜히 나섰다가 욕먹을까봐.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어요. 나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죠. 괜히 나섰다가 찍힐까봐. 그런데 결국 그 일이 터졌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그때 제가 말했더라면 평생 양심에 빚진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그 침묵이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십시오. 욕을 먹더라도 적어도 당신은 양심에 떳떳할 겁니다.
5번째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것을 지금 하지 않으십니까?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번 주말에 같이 산책하자고 했어요. 나는 다음에 하자, 피곤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주중에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오늘 말하십시오. 미안하다면 오늘 사과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세월을 사신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잔인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후회를 말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숨 쉬고 계십니다. 아직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직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85세에 글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하러 쓰냐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쓰지 않으면 내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져요. 내가 살아온 80여 년이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어요. 그분은 90세까지 글을 쓰셨고 돌아가시기 전 3권의 책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75세의 손자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한 통씩.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 후회했던 것, 배운 것, 손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3년 동안 1000통이 넘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편지들을 손자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손자는 지금도 그 편지들을 읽으며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자녀에게 지금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배우자에게 고마웠다고 말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보고 싶다고.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십시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노래를 하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통의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쳤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상처받았지만 당신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도 많았을 겁니다. 후회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당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길을 걸을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걸어보면 어떨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걷지 말고 당신 자신의 마음을 따라 걸어보세요.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주변을 보며 걸어보세요.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걸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걸은 길을 돌아보며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올바르게 걸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만약 아니라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시간, 미안하다고 말할 시간, 감사하다고 말할 시간.
그리고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시간.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사세요. 그러면 당신은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소크라테스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되 그것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후회를 인정하되 그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바라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셨을 겁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습관이 아니라 의식으로.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를 하십시오. 미뤄두었던 사과를 하십시오.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 한마디를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림이든 글이든 노래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후회 없이 살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이 남긴 사랑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듯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게 영원히 남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이 시간을 함께 해준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아직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부디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사십시오.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랑으로.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인생 지혜와 감동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속시원 인문학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